수많은 선박이 정박해 있는 부산항. 낯선 이름을 가진 선박 여러 대가 눈에 들어온다. 무궁화호, 불법업의 예방과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가지도선이다. 선내 알립니다. 19시 30분에 스탠바이 해가지고 엔진 준비되는 대로 출항을 하겠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생수통을 옮기는 사람들은 무궁화 24호에 승선할 해상 공무원들이다. 이 배에 타는 인원은 11명. 한 번 출항하면 10일 이상 바다에서 생활하게 된다. 모든 생활을 배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식재료도 엄청나다. 바다에서 아무 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어업조사선의 심장과 마찬가지인 엔진 점검은 필수다.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엔진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갑판 위에서는 서치라이트를 점검 중이다. 야간 단속의 필수적인 장비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단속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네다. 됐다. 다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랑 잘 됐습니다. 닻을 내리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무궁화 24호. 항해를 마치고 들어오는 다른 어업지도선과 교대를 한다. 잘 갔다 오시오. 예, 고생하고 오세요. 야, 8달이죠? 8달. 출항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인사는 안전히 돌아오라는 것이 전부다. 그냥 이제는 몸이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매일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줄 그런 거 없이 그저 안전하게 갔다 오기만 바라죠. 사고 없이. 드디어 출항을 하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24호.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열흘 이상 이렇게 바다로 출근을 한다. 공무원이지만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날이 더 많다. 이번에가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지금 16항째, 17항째입니다. 17항째요? 예. 많은 편이죠. 자, 그렇죠. 좀 이제 보니까 140일 나갔대요. 140일이요? 전남 고흥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동해 전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 동해어업지도 사무소 소속의 어업지도선. 180톤 규모의 무궁화 24호는 부산항에서 포항, 구룡포항까지 책임지고 있다. 해양경찰이 치안이 주 업무라면 어업지도선은 바다 위 어업질서를 담당하고 있다. 불법어업을 예방 단속해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근데 동해부 토론이 벌써 나왔을 거예요. 동해부 토론이. 조타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눈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 망원경까지 동원해 뭔가를 살피는데 멀리 보이는 배는 대형 트롤 어선이다. 소형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트롤 선박은 작업 구역이 정해져 있다. 경계 지역에서의 조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뭔가 이상한가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직원들은 오렌지빛 단속복으로 갈아입는다. 바다에서는 오렌지색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입고 나가는 단속복도 오렌지색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본선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를 준비한다. (180톤의) 본선은 어선으로 직접 접근이 힘들다. 그래서 고무보트인 초고속 단속정이 사용되는데 보트에 연결된 줄이 흔들릴 정도로 파도가 높은 상황. 안전하게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직원들이 총동원돼 고무보트를 겨우 내린다.
초고속 단속정이 시속 70km의 속도로 트롤러선을 향해 출동하는. 먼 바다이다 보니 파도가 높은 편이다.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그 충격으로 고무보트가 덜컹거린다. (20여) 분을 달린 끝에 트롤러선을 따라잡았다. 사이렌 소리로 단속을 알리지만 트롤러선은 오히려 속도를 높인다. 단속정과 트롤선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다. 트롤러선을 향해 멈추라는 수신호를 연신 보내보지만 선원들은 단속정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뭔가 위협을 했거나 자기들 세상에 피해가 올까봐 지금 정선에 풀어가고. 벌써 1시간 넘게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결국 11부두까지 들어와서야 트롤러선은 어쩔 수 없이 정박했다. 수십 톤이 넘는 트롤러선. 밑에 받쳐 주고.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 선박 위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겨우 트롤러선 위로 올라서는데 정선 명령을 내렸는데 정선을 왜 안 하십니까? 거기가 정선 명령이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잘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FM을 해가지고 아니, 정선 그러니까 명령시키지. 얘기 들어보십시오. 옆에 배가 가지고 정선 명령 그게 무슨 아니, 정선 명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간선히 제가 그 계속 손짓을 하고 사이렌 눌리고 했지 않습니까? 아 거기를 우리 위험해서 배 못 시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근데 뭔가 선장이 트롤러선 선장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하지만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그물을 조사하자 곧바로 불법 어업이 적발된다. 자루 고무를 이중으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배는 지금 이중 고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무를 사용할 경우 치어를 모두 어획해 어제원 고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시간이 넘는 추격전을 벌이고 돌아오는 길,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데 조업 금지 구역의 또 다른 트롤러선이 보인다. 확인을 위해 승선 단속에 나선다. 밑에가 밟고, 밑에 밟고, 밑에 잡고 자. 했다 밟고. 규모가 큰 트롤러선의 경우 워낙 높다 보니 승선 자체가 힘이 든다. 그래서 단속을 위해 선박에 오르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선수가서 잠수하려고 왔습니다. 좀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배가 보여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고 허가증 확인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포항에서 출항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구랑포입니까? 포항배네요. 선생님 준비되시고요. 예예. 지금 나는 어업 금지 구역 위반 사실을 묻자 선장은 며칠째 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떼게 저 구분 몰라 있는 거 봐고 있어. 뭐 지금 뭐 대게도 금지 기간이고 그죠? 예, 그랬어요. 예. 그리 어제 나가 없어갖고 지금 아랫게부터 없어갖고 지금 별 계속 가만 지금 기름 맡긴다고 지금 떼는 상태거든. 지금 있는 상태는. 뭐 지금 공조적 관련해서 민감해 있거든요. 고기 잡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말씀 안 지금 하셨다. 구렁고 영원대에 이틀 동안 지금 고기가 없어 지금 못 들어가고 이 바다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활동하는데 예. 포항에서 부산까지 왔지만 하더라고요. 고기가 전혀 잡히질 않아 며칠째 허탕을 치고 있다는 트롤어선 선장. 도와드릴 거고요. 예, 뭐 어차피 무거워 다른 우리 교수님들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확인도 했을 거고. 예, 예. 데이트 가고 또 애행 저 그물 같은 거 확인하고. 그거 하였어. 네, 확인하고. 아, 나는 그거 철수하고 잤어요. 저 아주 뭐 그래요. 듣다가 넣어서 그럼. 요즘 들어 단속을 나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물을 살펴본다. 끝자루 코드 엔드 부분에 이중망을 설치 많이 하거든요. 이제 지혜 같은 거 잡기 위해서 이중망 설치하는데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금 없네요. 철수하겠습니다. 불법 어업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선박에 지도업선 스티커를 붙인다. 승선 조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 무궁화들이 나왔다가 계속 중복돼서 승선 조사하는 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방지해갖고 이제 올라왔다가 스티커 이런 거를 보면은 며칠 날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그러니까 안전 조업하시라고 이제 뭐 지도만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조사한 기간이 좀 길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승선 조사하고 뭐 서류 검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선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업지도선 직원들은 미안한 마음에 마음이 편치 않다. 저희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어종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저희도 마음이 좀 덜 할 건데 이렇게 괜히 저희 가가지고 뭐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돌아서고 승선조사 마치고 이렇게 돌아서면 마음이 섭섭하게 뭐 참 그렇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항상 제 일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1년의 반 이상을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민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하루 종일 고무보트로 단속해도 현장에서는 힘든 것도 느끼지 못한다. 본선에 복귀하면 그제야 피곤함이 밀려든다. 나갔다 오면은 아무래도 좀 나가서는 땀 흘리는 걸 모르는데 갔다가 이렇게 작전 마치고 들어오면은 등줄기에 땀이 좀 젖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15년 차의 김병주 갑판장은 단속을 다녀오자마자 약부터 챙긴다. 허리 통증 때문이다. (1년에) 170일 이상을 바다에서 생활하며 고무보트를 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무척 힘이 든다. 그래서일까 어업지도선 직원들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말을 안 해도 그렇지. 그 직원들 중에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파도가 지금 막 모두가 튀니까 실질적으로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김병주 갑판장의 몸에는 여기저기 다친 상처와 흉터가 많다. 모두 단속을 하다 생긴 것들이다. 15년간 어업지도선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비도 여러 번이나 넘겼다. 불법 어선을 뭐 쫓다 보면 뭐 겨울에 물에 뭐 빠지는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칼이나 어떤 흉기를 들고 또 뭐 그 못 올라오게 단속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동료들 중에 또 흉기에 맞아 또 사망하는 또 그런 사고들도 들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또 일들도 들어 있었죠. 불법 어업을 하는 어선을 쫓아가 단속하는 과정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때로 어민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부상을 입는 일도 잦다. 단속을 하려는 지도업선 공무원들에게 선원들이 몰려와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단속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불법업 단속은 긴장의 연속인 것이다. 불법업은 낮과 밤이 따로 없다. 오히려 어두운 밤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업지도서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어업조사선이 바다에 떠 있는 자체로 불법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표박 감시할 예정입니다. 계속 타겟 레이더 보면서 24시간 내일 아침까지 날 밝을 때까지 계속 표박 감시할 겁니다. 그런데 선박 한 척이 어업지도선을 향해 계속해서 접근해 오고 있다. 무슨 일일까? 조타실이 분주해진다. 그래서 깠습니까?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선박의 종류조차 알아보기 힘들다. 가판으로 나가 상황을 알아보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업 중인 어선인 모양인데 뭔가 어업지도선에 용무가 있는 모양이다. 최대한 어선에 접근해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해본다. 알았어요. 남자 잡았는데. 여기 건물 쳐놨다고 잘 보고 가래. 네, 알았어요. 주변에 어선들 음악이 있는데 그거 조심하라고 오늘 통보해. 야간 항해를 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어구라든지 그런 거 깔아놓으면 야간 항해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사고 나기 일쑤니까 그만큼 또 신경도 많이 곤두서 있고 견시를 잘 한다고 하는데도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새벽 5시 박동욱 씨가 교대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침실로 향하는데 깨우기 제일 미안해. 또 가만히도 주무시는데 깨울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만하게. 피곤하시죠?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새벽 교대 근무자는 김병주 갑판자. 겨우 일어나 교대 준비를 하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수도 안 한 채 곧바로 조타실로 향한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시오. 바다에서의 10여 일은 늘 이렇게 진행된다. 하루 12시간 근무.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근무 환경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새벽 6시가 가까울 무렵 잠시 후에 어선 승선 조사하겠습니다. 오도 강하여 매치. 채 1시간도 자지 못하고 김경태 씨는 다시 출동 준비를 한다. 한 2, 3일 잠을 설쳤더만 좀 피곤하네요. 피곤해도 어쩝니까? 제 일인데 해야죠.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바다. 고무보트가 내려지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다. 야간 출동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높다. 본선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춰 단속정이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새벽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으로 다가가 승선 조사를 시작한다. 그물을 걷는 양망 작업이 한창인데
어구에 표시돼 있어야 할 선주의 이름 등이 전혀 적혀 있지를 않다. 어구 실명제 위반이다. 어구 실명제가 안 된 것 같은데. 얼굴 실명제요. 어구 실명제 부위에 왜 실명하고 매 이름하고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아, 야, 그거 해놨는데 와요. 지금 아, 요거는 요 후촉이다 뭐래. 예. 요 후촉거든요. 선초에는 다 해놔놓고 후초에는 안 해놨거든요. 한쪽이라도 돼 있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참작을 한번 해보고 만일에 아니요. 양쪽도 안 돼 있으면은 야, 선장님은 어업 허가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반한 겁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어구에는 선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나도 적혀 있지를 않다. 실명제는 뭘 실명제야? 실명제야. 그걸 공무원이라도 내려줘 왔는 게 우리한테 어민들한테. 선장님 어민들한테는 맨날 언제 내렸습니까? 나는 지금 배했는 지가 아니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선장님 바다에서 못 보셨다는데 바다에서 많이 봅니다. 왜 못 봅니까? 저희는 뭐 그냥 뭐 한 달에 한 10번 나오는 것도 맨날 보고 다니는데 아니 그래 실명제 선장님 더 보시면 많이 보셨고 선장님 더 잘 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째서 모릅니까? 자, 지금 내가 뭐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어구 실명제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발뺌을 한다. 하루에 일가뿐인 게 총대 일가뿐인 게 아니죠. 급기야 본선에서의 조사조차 거부하자 김경태 씨는 난감한 표정이다. 조금만 없으면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속상하죠.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은 뭐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조사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즘에는 뭐 저희도 어업인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니까요. 지금 간다 어구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단속되면 늘 어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곤 한다. 1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선장을 겨우 설득해 조사를 위해 본선으로 데려온다. 어업지도선 직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이다. 모든 직원들은 어업감독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있어 어업에 관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다. 법에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작업을 해주면 서로 또 그렇게 인상 쓰는 그건 경우도 없고 뭐 좀 원활하게 잘 됐긴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좀 또 민원이 들어오고 부작용이 생기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출항 3일째.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가판 높이까지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 3m가 넘는 파도에 18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미 동해바다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 그런데 김경태 씨가 비바람을 뚫고 가판 위로 나가는데 이거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잘 보고 들어가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물벼락을 맞은 듯 옷이 다 젖었다. 한번 나갔다 오면 물벼락 맞기 일수죠. 이런 날씨는 안 맞으려고 아무리 해도 물 맞게 돼 있지. 높은 파도 때문에 18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이 흔들릴 정도다. 그런데 김성영 선장은 아까부터 바다 한 곳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 거친 파도 한가운데 떠있는 어선 한 척이 발견된 것이다. 45도. 여기서는 지금 그물을 놓고 있는지 양망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잘해보라고. 동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대부분의 어선은 이미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상태다.
낚시대 낚시. 낚시하고. 낚시하고 있네. 그렇다 이거 그냥 낚싯대 들고. 앞에서 나오는 거. 네, 해상에 동해남부 해상에 08시 30분부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니 빨리 어서는 조업을 마치시고 인근 안전한 항목으로 피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서울지도선 무화 1사호입니다. 어선이 인근 바다로 무사히 대피하고야 안심을 안다. 풍랑주의보 바르고 지금 파도가 한 3에서 4m 정도. 작은 선박들 같은 경우 이런 날씨에는 상당히 사고 날 위험 확률이 높습니다. 3~4m의 거친 파도가 치는 풍랑주의보의 기상 상태. 규모가 크다고는 해도 지도선도 안전하지 않다. 해상 날씨가 갑자기 악화될 경우 가만히 떠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파악해 평소보다 느린 속력으로 항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 생활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거센 비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지금 이 정도 날씨와 기상에는 저희 선박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상당히 기상 상태가 악조건입니다. 방송에라 지금 배 선회를 하니까 전부 항천 경비 똑바로 하라 그래요. 결국 김성영 선장은 피항을 결정한다. 오부도로 들어오실 겁니까? 오부도 간만부도로야. 예, 간만부도로 피항차 이동할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파도가 지금 한 4 내지 5m가 됩니다. 4 내지 5m 돼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그 대배랑까지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 선박 안전이 그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 다시 배를 해양해가지고 부산항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에 선박 내부 전체가 흔들려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4~5m) 넘는 파도가 치는 상황. 어업지도선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조타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벌써 몇 시간째 선체로 주변 물건에 의지해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온몸을 긴장하게 된다. 다들 바다 많이 치면 물체를 잡아야 되니까 힘이 들어가고 다리도 좀 아프지. 파도 칠 때는 그것도 좀 몸이 다 다리나 몸이나 다 아픕니다. 선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김동현 위생사는 주방에서 혼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에서 음식을 만든 지 7년.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안정된 자세로 음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많으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겠죠.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나면 솔직히 하면서 이거 손이 베고 뜻하지 않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주방은 다른 곳에 비해 음식 냄새 때문에 배멀미가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냄새를 맡으면 조금 더 하긴 더 한데 가판에 나가서 찬바람을 좀 쐬면 좀 맞습니다. 그래도 바람 좀 쉬러 가야겠습니다. 요리를 대충 끝내고 멀미가 심한지 가판 위로 나가는 김동현 위생사. 먼 곳을 응시하며 바닷바람으로 배멀미를 진정시켜본다. 파도가 높이 치면 아무리 바다 생활 경험이 많은 사람도 배멀미를 당해낼 수가 없다. 멀미하세요? 예, 이럴 때 이제 바람 좀 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10여 분 동안 바닷바람을 쐬고 배멀미가 진정되자 다시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향한다. 똑바로 걷기 힘들 만큼 아직도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 멀미는 불법업 단속만큼이나 이들을 힘들게 한다. 처음 배 선박에 처음 탈 때 그때 제가 한 3일 정도 멀미했습니다. 뭐 토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머리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때 뭐 만사가 다 귀찮죠. 뭐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멀미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해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군함을 타고 나갔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계속 목에 깡통을 달고 있어요. 그 정도로 멀미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멀미를 하면 식사를 하지 않지만 권태영 통신장은 다르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수록 멀미가 날수록 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밥을 좀 든든하게 먹어야 멀미도 덜하고 좀 버틸 수 있는 배짱이 생깁니다. 멀미 안 나세요? 멀미가 뭐 안 날래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력으로 이제 버텨내는 거죠. 배 많이 타신 분들도 멀미 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 이겨내는 거죠. 2시간여 만에 육지와 가까운 연근해로 들어서자 바다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바람도 약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진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바다 날씨다. 거센 비바람과 파도를 뚫고 드디어 부산항으로 들어서는데 왼편 30도. 김성영 선장은 갑판 위로 나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다. 스톱 엔진. 아무래도 정박 장소가 문제인 모양이다. 급기야 선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만다. 아이, 너 몰라야지. 돌아가려고 지금 빼는 거 모릅니까? 나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오래면 30도. 바다 날씨가 악화되면서 이미 부드러운 선박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선박이 정박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 공간이 지금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항상 입출항할 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선박이란 게 자처럼 이렇게 키를 쓴다고 해서 오른편 30도 가스다. 바로바로 키를 먹는 게 아닙니다. 타력이 있어야 이렇게 키가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돼요. 어렵게 정박할 공간을 확보하고 닻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로써 무사히 피항을 한 것이다. 선박이 정박하자 배 위에 여러 가지 작물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주 갑판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너무 서두른 탓일까? 그만 갑판 위에 넘어지고 만다. 아무래도 고인 빗물에 미끄러진 모양이다. 배 위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하늘은 잔뜩 흐려 있다. 연근해와 먼 바다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 하지만 마냥 쉬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하지 못했던 갑판 청소를 한다. 가장 신경 쓰는 곳은 선박의 물이 바다로 나가는 배수자. 소금 성분이 많은 바닷물이 드나들다 보니 자주 막혀 애를 먹곤 한다. 이게 배수장인데
여기 막히면 물이 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 막힘으로써 배수가 안 되면 굉장히 배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빼가지고 밑에 갖다 좀 뽑을래? 호수를 다른 밸브에 꽂기 위해 내려가는 김경태 항해사. 그런데 밸브를 열자마자 강한 수압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물배로 맞았다. 아. 이게 제가 밸브를 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해갖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항상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래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한다고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뭐 빠르게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게 되고. 배에서는 항상 조심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일년에 170일 이상 바다에서 생활하는 어업지도선 직원들. 자연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을 하나둘 갖고 있다. 이 간만에 부르니까 잘 안 되네. 좀 어색하네. 업무나 이런 좀 뭐 힘이 들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한 곡 부르고 나면은 또 왠지 모르게 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일렁이는 거친 파도에도 잔잔한 물결에도 이들과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는 바다. 바다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보금자리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하나둘 거쳐가기 시작한다. 예, 12시에 출항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별 출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장. 어업지도선은 재출항 준비를 한다. 다시 육지를 떠나 바다로 향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설레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아 이제 나가야죠. 날씨 좋아졌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찹찹합니다 그만. 왜 찹찹하시? 모르겠습니다 그만. 섭섭하다 해야 되나 뭐 시원 섭섭.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한 번 출항하면 평균 열흘 이상. 1년에 170일 동안 생활하는 그 바다로 또 한 번 출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만 벌써 18번째 출항. 어업지도선 공무원들에게 바다는 직장이자 생활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오자 동해 바다에도 해가 지고 하루가 저물어간다. 하지만 어업지도선은 낮과 밤에 상관없이 굴버버선을 감시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오늘 조상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나? 더 작은 거는 앞쪽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로. 11월 동해 바다는 성수기인 오징어 잡이가 한창인데 주로 조업은 밤에 이루어진다. 조타실의 레이더에 빨갛게 표시된 점들이 모두 조업 중인 오징어 어선들이다. 단속은 주로 저녁과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오징어 잡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밤중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어민들의 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단속과 마찬가지로 오징어 조업어선의 승선에 조사가 이루어진다. 가장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어선에 달린 집어등의 숫자와 밝기다. 몇 개나 달았습니까? 등 우리는 기능적으로 40개 딱 달려. 40개. 집어등의 수와 밝기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톤 미만이 130kg, 100kg, 40개. 지금 이게 이제 배 톤수에 따라 가지고 오징어 등 있죠. 이거 밝기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일단 등이 40개 맞는가 한번 세어보자. 등이 몇 개인고. 선생님 우리 등 한번 체크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등 체크하고 밑에 기관실 등 안전기. 예, 기관실에 안전기하고 제가 한번 체크. 검사해야 되고. 예. 나 한번 해봤어. 일일이 어선에 달린 집어등의 개수와 밝기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집어등은 주행성인 오징어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특정 어선의 밝기가 강할 경우 한 곳으로만 오징어가 집중돼 그 외 어선들의 어획량이 줄 수밖에 없다. 등 하나에 1.5kg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50톤 미만이니까 120kg를 120kg 오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선의 규모에 따라 집어등의 개수와 밝기를 제한해 어민들의 공평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간의 홍보 활동 덕분인지 위반한 어선이 별로 많지 않다. 불법업을 단속하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단속되는 어선이 적을수록 마음이 더 편하다. 거칠게 항의를 하는 어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업지도선의 단속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편이다.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경우 어업지도선 직원들을 반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업하시면서 좀 언제든지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힘든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꼭 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바다에서 만나는 자체로 반갑습니다. 제가 뭐 찔리는 게 있거나 이러면 실제로 뭐 깊이 하고 뭐 이래 되겠는데 실제로 떳떳하고 뭐 당당하게 자기 거 지키고 하면 단속하시는 분이라 해도 우리가 꼭 깊이 할 필요도 없고 단속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이 바다에. 정말 나쁜 사람들은 단속이 돼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뵙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두어 시간 단속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어업지도선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오늘처럼 어민들이 승선조사에 협조를 잘해줄 때면 비록 단속으로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승선조사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생한다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많이 이제 보람을 느끼죠. 동해바다에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각. 교대 근무를 끝낸 김성수 씨는 자기 전에 근무복을 다리고 있다. 한번 출항하면 열흘 이상 바다에서 생활하는 직업. 빨래도 다림질도 배 위에서 직접 해야 한다. 장기간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옷이 자주 더럽혀지자 직접 옷도 빨고 다림질도 하게 된 것이다. 잘하네. 난 세탁소 가서 내렸겠다. 우리 옷을 못 때릴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옷 때리는 건 못하는데.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복을 집에 계속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또 뭐 그런 대로 잘 되네요. 육지를 떠난 지 일주일.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힘을 낸다. 딸만 둘이야. 딸딸이 아빠는 딸딸이 아빠. 장기간 바다에서 생활하는 직업이다 보니 가족 행사에도 거의 참석할 수 없다. 심지어 뭐 애 생일, 뭐 기념일, 뭐 집안의 대소사들, 뭐 형제간들 뭐 결혼 같은 거 있으면 특별한 일 있으면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또 제가 빠지면 또 조직에 또 다른 사람 힘드니까 웬만하면 좀 참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참석 못 한다 봐야죠. 그때가 좀 미안하고 아쉽고 사실 이번이 내가 결혼 10주년이거든. 그저께 애들아 시위를 하래. 근데 뭐 특별 해준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 빨리 아예 나라. 한 달에 열흘 이상, 1년에 170일을 헤어져 지내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그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좀 미안하죠 항상. 미안할 때도 있고 집사람이 많이 섭섭해할 때도 있고 자주 뭘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 한 번씩 담배 물고 밖에 서가지고 있으면은 좀 조금 마음이 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 바다이다 보니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때론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다들 내색을 낳는 눈치다. 다음 날 바다에서의 또 하루가 시작된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김병조 갑판장은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한 출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예, 생선 조사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서 생활하며 하루 2교대로 진행되는 단속까지. 어업지도선 직원들의 얼굴에 피곤함이 배어나온다. 많이 피곤합니다. 이름도 낯선 국가업지도선 공무원들. 1년에 170일을 바다에서 생활하고 하루 2교대로 불법어선을 단속하면서 경무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업 질서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다. 눈 뜨면 보는 게 바다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집 같죠. 이제 아무 문제 생각도 그 생각도 이제 없고 이 참 파도에 시달리고 일하다가 육지에 발을 딛고 하면은 제일 먼저 참 뭐 집에 가서 뭐 처자식 보고 싶은 게 솔직한 그 심정이죠. 나름대로 어떤 그 수산자원 보호에 뭐 작은 힘이지만 뭐 미력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렇죠, 해야죠. 국가에서 허락할 때까지. This is goodbye.